오늘 기자 수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지난 1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개정안이 이름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란 말은 없고 공공주택이란 말로 쓰이는 거죠. 오늘 주택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근데 이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에 70만 채를 분양하고 80만 채는 임대 공급하겠다.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그러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된 주택은 70만 채가 아니라 29만 채였고 임대 공급된 거는 80만 채가 아니라 25만 채였습니다. 실제 공급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또 실제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거보다 또 훨씬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도 못 되는 정도에서 계획이 끝나버렸고 부동산 시장만 교란시켰다고 욕만 먹었죠. 예. 뭐 지금도 끝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보금자리 주택을 차라리 취소해달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뭐 대표적인 곳이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입니다마는 여기저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우성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브랜드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의 그 국민주택 브랜드가 보금자리였다면 지금 정부의 브랜드는 행복주택이죠. 그렇죠. 이게 또 예. 헷갈려요.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무슨 반값 아파트 브랜드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을 하면 좋습니다. 뭐 이름이 뭐가 나오든 간에 복잡하든 간에. 근데 그렇죠. 행복주택도 좀 위태위태하죠. 지금 14만 채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계획을 바꿔놓고 있는데 지금 실태로 보면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제대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시범주가 지금 7개인데 예. 한 2개나 3개 정도나 될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협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애당초 교통 혼잡이나 수요가 없어서 거기다 놓으면 빈 곳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놓아야 될 장소 이런 데를 갖다가 국유지라고 막 흡수해가지고 거기다 지으니까 결국 갈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대학생,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지금 행복주택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예. 좀 시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직장에 이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요. 예, 예. 대중교통수단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작은 아파트 단지를 이제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거는 지난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남아요. 빈방이 많습니다. 또 대학에는 요새 평가 제도가 강화돼서 기숙사를 갖다 많이 지었습니다. 예. 대학가 주변에 빈방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하숙생을 구하는 빈방이 많죠.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보면요. 전세건 월세건 뭐 집을 사는 거건 간에 돈이 없어서 비싸서 못 하는 거지 모자라서 못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 예. 문제가. 그래서 싸게 해준다는 거 아니었나요? 이런 예. 뭐 행복주택이니 뭐니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행복주택을 그래서 국유지를 활용하니까 싸게 공급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 거나 그 얘기인데 당첨되는 사람만 로또지 사실 대다수 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몇 군데에 그것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국유지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민간 아파트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나 실제로 짓는 규모라든가 아니면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나 그래도 괜찮아서 서민들이 바로 사들이기에는 값은 비싼 편이고요. 또 하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행복주택을 위해서 철도 부지나 유수지 이런 데다 지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장마 때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 날 때. 뭔가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놓고 미래에 활용해야 될 땅들을 이렇게 당장 주택단지 짓는다고 다 그냥 정부가 갖다 써버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랄까요. 미래에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걱정인 예. 거군요. 또 민간 아파트 업자들은 어떻게든 지어서 공급을 하고 시장에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아가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정부가 국고공유지를 이용해서 이게 싼 값으로 아파트 단지를 마구 공급하면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거죠. 결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머리를 쥐어짜내서 급히 만든 공약을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장 현실과 전망을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지어만 놓으면 서로 사겠다고 몰리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그 아파트 단지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집장만을 다 끝냈거든요. 뭐 저희 나이 또래들은 인구가 제일 많은 또래들인데 다 집장만 끝났죠. 아하.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2.7%입니다. 예, 넘치는 거예요. 예. 근데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 아들 딸도 많아야 되는데 그 아들 딸 때는 아이를 셋 넷 낳던 데서 다시 하나 둘 낳는 걸로 이제 점점점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고 또 부모 품에 안겨갖고 집을 안 떠나는 캥거루 이제 스타일의 자녀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아파트 수요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더 이상 돈을 막 벌어들이는 꽁충꽁충 아파트 값이 뛰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또 전세 노마드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요? 얼만큼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셋집만 골라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류가 점점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추세죠. 또 집주인들도 전세를 안 주고 자꾸 월세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수익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요. 순수한 전세는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모든 시장들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집 구하느라고 빚 얻어 쓰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그럼 빚진 거 이자 원금 상환하느라고 생계난이 가중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죠.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빨리 내수 시장을 살려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죠. 아무튼 좀 면밀하게 시장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도시 기반을 넓히고 정치적인 효과가 크니까 아파트 단지를 빨리빨리 그냥 지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맞아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명심해야겠습니다. 편성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